안녕하십니까. 주간 줌 기자회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의 디렉터인 샌디 클로스입니다.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UN 기후변화 회의 직후 우리는 기후변화가 개발도상국에 이미 미친 영향에 대해 선진국이 돕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 포함하여 달성된 것과 달성하지 못한 것을 검토합니다. 많은 환경운동가들은 우리가 기후격차를 해결하지 않는 한 기후변화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짚어볼 글래스고에서 발표할 시에라 클럽 이사회의 초대 라틴계 회장인 라몬 크루스 디아스를 환영합니다. 또 컬럼비아 대학 기후학교 및 지구연구소의 글로벌 이주 전문가인 알렉스 드 셰르비님과 환경 정의를 위한 We 액트의 전략 및 연방 정책 수석 이사인 다나 존슨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에 연사들의 자세한 양력과 오늘 회의의 동영상을 모든 참석자분들에게 보내드릴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께서는 채팅창에 질문을 입력해 주십시오. 연사 여러분께서는 질문을 모니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채팅창에서 하실 수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사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듯이 저희 동시 통역사들을 위해서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스페인어, 북경어, 한국어로 동시에 통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브리핑의 사회자이자 코디네이터인 또 기자이자 저자인 필라 마라로에게 마이크를 넘깁니다. 감사합니다, 필라. 감사합니다, 샌디. 안녕하십니까? 이 행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글라스고에서의 지금 글라스고의 기후변화는 기후격차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닉 미디어에 오신 여러분들을 행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질문을 채팅창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연사님은 라몬 크루스 디아스입니다. 이분은 시에라 클럽 이사회의 초대 라틴계 회장님이십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환경 단체입니다. 이렇게 유럽에 지금 계신데요. 지금 글래스고 회의 후에 지금 시간을 좀 보내고 계십니다. 미스터 크루스 디아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26차 UN 기후변화 회의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서 배울 교훈은 무엇이고 또 개선해야 될 것은 뭔지는 알려주십시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석해 주셔서요. 제가 몇 분 동안 말씀드릴 수 있나요? 약 10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이 상당히 좀 낙천적인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제26차 UN 기후변화 회의해요. 여러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긍정적인 기사도 있고 또 부정적인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랑 얘기하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이걸 좀 지금 캅스를 실패라고 본다면은 어떤 하나의 회의, 하나의 이벤트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비평가들은요. 지금 다자회의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이런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은 제가 좀 구체적인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좋았던 것과 좀 별로 안 좋았던 거를 본다면요. 일반적으로 미국은 그 대표단이 있었습니다. 대표단에서 이제 어떤 성인과 같은 대화를 가진 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 전에 행정부와 비교할 때요. 그 자체로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큰 성공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뭘 달성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이었다는 것이
그 다자 과정에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그 협력을 도모하는 데 상당히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놀랐는데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다시 미국을 좀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대화를 나눌 때 좀 확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했다고 하고요.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큰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상당히 훌륭한 지금 그런 협상 팀원들을 확보했습니다. 올스타 팀 같았습니다. 이 과정에 파리스 조약의 성공을 다 추진하는,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팀원들이 협상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메테인 같은 메탄가스 같은 것이라든지 또 많은 선진국들이 지금 석탄에 관련된 거를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거를 볼 때 사람들은 얘기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그 숲을 다시 재식림에 또 많은 초점을 식림에 맞췄는데요. 재식림을 강조했습니다. 또 많은 그런 지금 이 과정에서 나오는 서류들이 있을 텐데 그것 또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지금 그 석탄에 대한 지금 마지막에 그런 어,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도 또 많은 공약을 했습니다. 이런 석탄을 어느 정도 생산을 안 한다는 것에서 또 인도라든지 중국이 그런 것을 또 차단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거 페이스 다운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적으로 이제 인도나 중국에서도 석탄을 이제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석탄 활용을요. 그리고 저희는 또 블룸버그에서도 공약을 받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그런 그 환경 운동의 그런 캠페인이었는데요. 그, 그 미국의 석탄 그것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석탄 생산을.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제 없어질 텐데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또 석탄 화력 발전소를 또 이제 감소를 하고요. 또 미국과 또 EU가 이런 그런 개발도상국들에서 지금 가장 취약한 나라들을 또 많이 피해가 갔는데요. 그런 것을 볼 때 어떤 재정적인 방법을 취약한 나라에 제공을 할 수가 있는지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그 자체만 보더라도 어떤 이 정의 문제 같습니다. 그런 국내에는요. 그 하원 의원에서 또 통과한 것이 있는데요. 저도 그런 친환경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기쁩니다. 수개월 동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던 것인데요. 그때 이 그런 미 하원 중에 의원 중에서 5명이 그런 거를 친환경적인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런 국내의 아젠다를 계속 공유를 하고 있고요. 또 해외의 아젠다는 훨씬 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판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 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보면서 이런 이슈가 꼭 어떤 언론에게 알리는 게 어떤 경우에는 그 기사가 나오고 이제 자연재해가 나오고 거기에 많은 피해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런 성공한 회의라고 보는데요. 가장 취약한 나라들을 보면서요. 또 저희는 이제 거기에 관련된 성인과의 그런 대화를 나눴던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팀원들과는 반대로요. 미국에는 지금 여러 이슈가 있는데요. 미국과 EU는요. 특히 미국은 어떤 구체적인 재정 방법에 대해서 공약을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빌드백도 없고요. 지금 이 중기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또 그 기후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중간 선거 때요. 그래서 저희가 공약하는 게 또 다시 우리가 공화당이 또 하원을 장악하게 되면은 또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아주 새로운 것에 좀 공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무슨 기후변화에 대한 협약에 대해서 재정적인 방법이 지금 교토 조약이라든지 또 지금 다른 프로세스가 나온다면 그 새로운 기술을 지금 촉진하고 또 아주 큰 기술 발달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술 발전이라고 하겠죠. 이건 어떤 재해에 대한 구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마는요, 미국의 피마는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저는 폴토리코 출신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허리케인 다음에 그런 연방 기관이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또 새로운 전 세계를 위한 재정 기구를 또 구축한다고 해봅시다. 자연재해를 구해서 그걸 구축하는데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또 동의하기까지는 또 수년이 걸리고요. 또 서명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기금을 또 제공을 해야 될 텐데요. 지금 한 10년 이상을 지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아주 오랜 기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하는 것이 이런 대화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정 방안을 보자고 합니다. 그런 또 개발도상국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의 돈이 또 새로운 그런 마스크를 썼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돈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런 대화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또 실패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직도 지금 1.5도 섭씨 인상이 지금 준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은요. 코로나19 전에 12년, 13년 주절 이랬습니다. 이게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여러 진화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계속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만족한 결과를 도출해냈다고 보고요. 제 10분이 이제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1.5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시오. 매일매일 그런 환경을 다루는 기자들이 아니라서요.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루는 기자님들입니다. 지금 중요한 조약의 그런 요소에서 달성하지 못한 것은 어떤 것이고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파리 조약부터 보겠습니다. 파리 기후변화 조약. 그게 이제 협상이 되었는데요. 미국이 실제로 큰 엔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좀 놀랐습니다. 좀 더 야심찬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지구 온난화를 지금 낮추는 데 대해서 1.5도에 대해서요. 또 2도 대신에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그 수치에 강조를 둡니다. 근데 그런 목표는 그 정확하게 된다면요. 그 세계는 그런 명확한 장소가 아닙니다. 저희는 실제로 모릅니다. 어떤 가정 하에서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이런 것을. 실제로 이게 큰 재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처에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그 80, 세계 인구의 85%가 이미 기후변화의 악 영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두가 경험하다고 얘기했습니다. 1.5도, 2도. 그거는 별 무의미합니다. 그거는 이제 설정한 목표입니다. 지금 한 해 기반해서 우리가 지금 배출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할지 최고의 모델을 가지고 그 지구 온난화 속도를 지금 늦추는 것입니다. 과학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게 과학이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 또 그런 약 정부 간의 그런 기후변화 기관에서 같이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그 기여도를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테이블에 있는 그런 자금이 그걸 위해서 그 사용이 돼야 될 것입니다. 많은 또 개발도상국에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요. 그런 그 활동 계획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커버하는 자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면은 옳은 방향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이 없다는 게 문제죠.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걸 듣고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이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기자님들이 그걸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쉽지 않습니다. 또 헨리etta 버로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질문을 해주십시오. 헨리etta 버로. 마이크를 켜셔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필라 라몬. 지금 현재까지 국내에서 지금 개발된 것이 지금 다시 거꾸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수적인 행정부가 들어올 경우에 어떤 임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또 트럼프 같은 행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미국이 이와 같은 그런 대화에서 다자회의에서 빠져나온다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이 있습니까? 저는 그 수십억 을 버는 사람들이 뭐 우주에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우리의 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와 같은 조직이 그런 친환경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얘기할 때 지금 이 행정부가 뭐 W 부시라든지 트럼프 같은 행정부가 있다면 이게 많이 지금 그런 비정부 기구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됩니다. 어떤 뭐 시정부라든지 뭐 기업과 같이 일합니다. 그게 훨씬 더 그 비국가 활동 세력에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 다른 문제와 다를 게 없죠. 어떤 주정부와 같이 일을 합니다. 또 연방 정부가 할 때까지요. 물론 어떤 연방 정부에서 내려온다면 훨씬 더 낫겠죠. 기금이라든지 무슨 뭐 주정부 또 지방 정부에서. 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뭐 20-30년 전에 그 일어났던 일이 있는데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의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 부족으로 저희가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또 예상과도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라몬. 괜찮다면 조금 더 저희랑 같이 시간을 보내십시오. 다음 연사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하지만 또 채팅창에 질문이 있기 때문에 좀 답변을 하실 수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알렉드 쉐르비닌 박사님으로 갖겠습니다. 이분은 그런 컬럼비아 대학 지구연구소의 국제지구과학 정보 네트워크에 계십니다. 또 난민 국제 전문가 그룹에서 계십니다. 그 이분은 직함이 상당히 깁니다. 다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그 뉴욕에서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자리를 하게 되어 기쁩니다. 제 발표는 리몬과 좀 다를 텐데요. 저는 그 UN 그 회의에 가지 됐습니다. 제26회 유엔스 저는 좀 멀리에서 지금 나왔는데요. 저는 어떤 식으로 이 기후가 그런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이주와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드뱅크와 세계은행과 같이 한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금 우리가 한 것 중에 하나는요. 지금 1.5 섭씨를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는 1.5도를 원치 않고 1.5도조차 없애고자 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좀 더 그냥 임시 그런 번호 숫자 같습니다. 뭐 섭씨 1도씨 뭐 지구 온난화를 얘기할 때 물론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RCP 8.5 뭐 6.0 시나리오를 얘기한다면요. 지금 그 이 세기가 끝나면은 4도가 현재보다 더 더워질 것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파란색을 좀 이렇게 낮춰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안정화를 유지를 할 텐데요. 라몬이 잘 얘기했습니다. 정치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걸 하기까지는요. 또 뭐 단계적으로 또 해야 되는데요. 글라스고의 그런 기후변화 회의에서 나왔듯이 이 결과는 여러분이 이미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뭐 굳이 이걸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거주성의 어떤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온도가 이렇게 올라간다면요. 지금 과거처럼 올라간다면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뭐 인도에서 에어컨을 사용해야 된다 하는 거 이게 꼭 필요하겠죠. 더울 때요. 그래서 이해를 합니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뭐 동의를 못하는 분은 없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환경적 요인이 이주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한쪽에는 환경적 위험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위험이 있고 또 반대쪽에는 사회적인 취약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회 인구학적 특성이라고 하겠죠. 저는 에스닉 미디어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뭐 그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볼 것입니다. 또 취약성이 상당히 높은 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위험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그 이동성이 있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 정부의 대응이 있고요. 제도적인 역량이라고 하겠죠. 뭐 재관리 기관이 하는지 뭐 조기 경고 제도가 있는지 또 병원이 있는지 또 다른 시설이 있는지 그런 것을 다룰 수가 있는지 그 환경에 대한 사태에 대해서요. 또 이런 뭐 위험 감소 전략으로 그 이주에 대한 과거 경험이 있는지 뭐 어떻게 뭐 그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요. 그 계절적인 이주가 지금 100년째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건기에는 좀 더 비가 오는 우기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또 그리고 그렇다면 또 다른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사회적 취약성이 있고요. 위치나 뭐 가구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있고요. 또 그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 그 이주에 대한 또 과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적 어려움에 대한 그 인식과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영국의 그런 이주 및 지구 환경에 관한 성견 지명 보고서를 이제 10년 전에 같이 쓰는데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벤치 분리 이런 그때 이제 결론을 지은 게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과거의 환경 변화가 인구 이동에 기여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제 동의를 하고요. 또 불리한 환경 조건에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이주가 종종 수행된다는 게 이제 나왔습니다. 결론이 나왔고요. 또 환경 변화로 인해서 일부 국가에서는 농촌 도시 이주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그런 환경 변화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이제 도시로 이동하면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후 위험에 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주에 대한 선택권이 줄어들어서 환경 위험에 취약한 위치에 갇히게 되거나 또는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그 이주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쉽게 한 장소에서 현재의 장소에서 다음 장소로 옮겨갈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그런 결과가 있는데요. 대다수의 그런 환경 위주가 국내 위주이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난민 유입은 남남이 될 것입니다. 또 아시아에서 북미나 유럽보다는 또 동남아시아가 많을 것입니다. 또한 기온과 강수량은 모든 이주 패턴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또 장소에 따라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경제 동인이라든지 정책, 문화 등이 여전히 그런 의사 결정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기온과 강수량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또 언제 이주를 하느냐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 지난 몇 년 동안 일부 계획된 이전 및 재정착에 관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또 아주 소수가 이런 프로그램으로 좀 혜택을 받을 텐데요. 왜냐하면은 재정착은 또 역사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계획된 이전, 재정착은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링 작업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적응으로서 이주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주를 피해야 할 것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제한주의적 정책을 취함으로써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 이 모델을 보겠습니다. 생계의 상실과 장기 이주를 보면은요. 생태계에 의존하는 생계의 붕괴는 가까운 장래에 장기 이주의 중요한 동인의 가능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취약한 인구층이 기후 복원력 있는 생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받지 않는 한 기후 변화는 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킬 것입니다. 또 기후 보호에 대해서요. 이런 개발도상국에서 어떤 그런 기후를 좀 회복력 있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이주의 형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모델링을 본다면요. 이주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그런 인구의 어떤 분포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인구 분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지는 않겠지만요. 심각도 모델이 있습니다. 인구가 이렇게 옮겨가면서요. 또 시기적으로요. 10년 전에 어땠고 지금은 이제 5년 단계를 보고 있습니다. 또 50년을 보고 있습니다. 2050년이 마술적인 수치는 아니지만요. 저희가 더 이상의 미래는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후로 예측하기는 좀 힘듭니다. 대도시를 본다면은요. 어떤 잠재적인 인구를 보고 또 인구 분포를 보고 도시와 또 지방을 봅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지역으로 사람들이 매력적인 장소로 얼마나 옮겨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또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새로운 그런
상대적인 매력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인구가 한 것도 또 환경에 영향을 미친 거를 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어떤 식으로 옮겨가는지요. 또 여기서 보는 것은 물 가용성을 예측을 합니다. 이거는 전부 다 그 물의 가용성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의 다양한 지역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좀 더 중요한 그런 이주의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물이 있는지 또 작물 생산을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물 가용성이 작물 생산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인덱스 가치가 있는데 다음 40년 동안 30년 동안 2050년까지 어떤 변화가 있을까를 보는 것입니다. 뭐 강우량 또 물 가용성에 대해서요. 그리고 어떤 지역은 또 강우량이 더 높아지고 지역은 강우량이 더 많고 또 다 반대 지역은 또 가뭄이 더 심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델을 계속 보는데 일부 지역은 사막 지역처럼 되고 일부 지역은 너무나 또 강우량이 높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작물 생산과 관련해서도 이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인덱스 가치는 비슷한 환경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견한 것은 이 까만 지역을 모델할 때요. 대부분의 그런 개발도상국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그 국내 2050년까지 4,800만에서 2억 1,600만의 국내 이주자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수치는 아프리카의 그 높은 기후 민감도 때문에 나오고요. 이 왼쪽에는 보통 가장 높은 걸 보여줍니다. 이 배출이 또 남고 가장 많습니다. 또 저희가 지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주자들이 어디로 갈지 파란 지역은 이주자가 거기서 나오는 지역입니다. 공간 패턴인데 제가 이 자원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채팅창에 이 링크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자 한다면은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정보를 확보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수님, climate migration in any way? I mean, we read that 저희가 지금 선진국에서는 아주 수백박 수조를 해서 지금 국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유럽에서도 지금 그런 추세인데요. 저희가 읽기는요. 나토가 이제 올해 그런 기후변화 회의에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뭐 지금 국경을 강화하는 것만 중요하다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까?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UN 이주 네트워크는요. 그것은 바로 기후 변화에 따른 인구 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네트워크는 그런 인구 변화에 따른 이주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그들의 그런 토킹 포인트를 좀 봤는데요. 칸쿤 합의라든지 또 그 이주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또 그런 저소득 국가를 얘기를 했는데요. 개발도상국이라든지. 하지만 제가 그 링크를 띄우겠습니다. UN 이주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에 가시면은 뭐 지금 지적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뭐 플랫폼 for 디자스터 디스플레이먼트가 있고요. UNFLC가 있고요. IOM이라든지 여러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 그룹이 지금 이동성을 보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이동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다뤄야 하는지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순위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다면은 마이크를 켜셔서 질문을 해주십시오. 지금 인도의 경우에는요. 지금
그 HFC를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냉각제라고 하는데요. 근데 인도는 상당히 더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또 에어컨을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HFC는 많은 나라에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는 에너지가 하도 비용이 낮아서 계속 그걸 쓰고 있는데요. 이제 수소 불화탄소입니다. 수소 불화탄소가 냉각전데 우리가 이거를 계속 공평하지가 않죠. 미국은 막 항상 그 에너지 비용이 나서 에어컨을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이걸 쓰지 못하라고 합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그런 변화를 하는 친환경으로 옮겨가는 시기가 더 길었습니다. 개발도상국보다요. 지금 그래서 그 HF는요, 수소 불화탄소는 완전히 그런 그 지구 온난화를 가지고 하는 데를 지금 계속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국가에서 지금 어떤 그 대안책을 좀 더 경제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에어컨을 못 킨다면은 어떻게 좀 더운 날씨에 대비를 할 수 있는지를 대안을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대안이요. Mr. Cruz Diaz did. 두 분께 질문을 하는데 Do you want to ask your question? 일라나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일라나 쿠스네소바 죄송합니다. 발음을 잘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질문은 저희가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에 대해서 뭐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늦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 저희 솔직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요. 지금 상당히 심각한 단계입니다. 저희는 거의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지구 배출량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다고 하더라도요. 그게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왜냐하면은 그 지구 생태계에서 그렇게 배출량을 0으로 한다면은 그게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또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늦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적응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을 해서 지금 어떤 벼랑에 도달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벼랑 끝에 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친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 낙천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지금 허위 정보가 너무나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건 새로운 게 아닙니다. IPCC 보고서가 나온 후에요. IPCC는 그냥 우리가 많은 과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얘기해 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시에라 클럽에서 이런 것에 대한 작업을 안 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번 지금 기후 변화에 따른 이주자들은 모든 걸 다 잃은 경우 그렇습니다. 세계는 그들한테 좋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그걸 다뤄야 되겠죠. 글로벌 공동체로서 세계 공동체로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과학적인 최고의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과학계는 명확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런 그 지구 온난화가 상당히 심각하고 일부는 되돌릴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새로운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환경 보호를 해야 될 것입니다. 뭐 우리 인류가 뭐 곧 사라지지는 않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물려받은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기후 변화를 우리가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기후 변화의 원인을 가져오는 그런 나라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과거의 실수를 재현해서는 안 돼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인도의 경우에는요, 이미 어떤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도가 그 대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런 석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요. 왜냐하면은 전반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뭐 HFC를 본다면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 수소 불화탄소도 많은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냉장고라든지 에어컨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인데요. 그거를 우리가 좀 대안책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은 대안책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또 지구 온난화를 좀 줄이는 그런 대안책이 있을 것입니다. 데나 잔슨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Organization, and I wanted 이것은 이 지역 we're thinking about what happened and where we are in terms of environmental justice as well. 위액트 환경 정의를 위한 위액트의 전략 및 연방 정책 수석 이사입니다.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30년 이상 된 환경 정의 단체입니다. 위액트는 저희는 맨하탄주 북부에서 나왔습니다. 할렘, 뉴욕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주의 때문에 그 환경에 관련된 그런 그 인종차별주의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흑인 뉴욕에서 최초의 그런 환경 정의 단체라고 하겠습니다. 그 워싱턴 DC에 또 영구적인 단체가 있고요. 저희는 지금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째 여기 있었는데요. 저희는 소수민족, 소수입, 저소득의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정책 공간이라든지 규제 공간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모든 수준에서 소수민족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결정해 됩니다. 저는 이제 최초로 이 캅 그 UN 기후변화 대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저한테는 그리고 또 우리 단체에서 한 것은 UN 기후변화에 처음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또 지나 메카티가 공유한 것은요. 지나는 기후정책 대표입니다. 미국 국내에서 기후변화 대표인데요. 그 대통령과 지나 메카티는 강조한 게 있습니다. 기업에 의존하고요. 또 업계에 의존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견해로는요. 또 온실가스 배출량 또 타겟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라몬이 아까 말한 것인데요. 제가 지금 워싱턴 DC에서 하는 일은 지금 좀 희렵습니다. 의회에서 되는 거 우리가 그 인프라스트럭처 가 이번 지금 통과가 그 법안이 통과됐는데 뭐 다는 통과가 안 됐지만요. 하원에서 이제 상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통과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상당히 강력한 틀을 지금 갖췄다고 하겠습니다. 제26차 그 글라스고의 그런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요. 나오는데 업계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야 됩니다. 그 채팅창에 나온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는
지난 맥카티가 패널리스트로 참석했습니다. 또 루이지애나 주지사, 또 뉴멕시코 주지사, 또 그 캘리포니아의 또 부지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들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허위 솔루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다시 제 목적으로 얘기하고요. 오일하고 가스, 석탄을 새롭게 보자고 했습니다. Yeah, I think it was as a way to sort of reduce 좀 그 배출량을 줄이는 걸로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은 그런 업계 패널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냐에 따라서요. 저희는 항상 세 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공간에서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그런 그 브레인 워싱에 우려를 하기 때문에요. 항상 질문을 드리는 게 제품, 서비스, 재화용역 그런 비즈니스가 사용하는 것이 어떤 이 지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또 인종 경제적으로 또 이 지역 사회에 부담을 가져오는지 또 제품 서비스를 또 운영 방법이 또 기후 변화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pavilions on the top floor and talking about these technologies that 지금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y are talking about 저희는 things like gas or 뭐 가스라든지 바이오매트라든지 carbon capture 뭐 sequestration. We see those 탄소 배출량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 그런 석탄에 의존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social 그것이 social cohesion, economic instability, poor 그런 또 화석 연료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또 그 대기 질이 또 문제가 됩니다. 집 내에서 바깥에서 또 지역 사회에서 그런 대화가 지금 나오는 거를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한테는 우리의 정부가 미국 정부가 talking about those as viable 그런 것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해결책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investments made in those 그런 분야에 그런 기술에 투자가 좀 부족합니다. 우리 그런 어떤 기후 그 포트폴리오를 볼 때요. that popped up for us was 또 conversations around 것은 또 평등성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의 견해를 본다면은요. 미국은 지금 저스티스 40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그 형평성을 갖춘다고 했는데 1월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14008을 행정명령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 환경 변화에 대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또 정의 40을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행정명령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투자가 어떤 혜택을 보는 것인데요. 투자나 혜택을 보는데요. 그 우리의 탄소 후프린트를 줄이면서 혜택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에서 우리는 청정 에너지 경제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많은 돈이 나오면서 그 돈이 그 역사적으로 그 투자가 안 된 지역에 재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솔직히 어떤 제도적인 인종 차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환경 정책을 통해서 불공평한 환경 정책 때문에요. 지금 그런 백악관의 그런 환경 정의의 위원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또 그런 환경 정책 그런 전문가들 또 기관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추천 사항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저스티스 40을 공평한 방법으로 적용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128페이지의 그 권장 책자가 나왔습니다. 다양한 방면으로 이런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화석 연료에서 멀어지는지, 그리고 다음에 그런 그 워크팀은 어떻게 될지, 또 오염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떤 지역 사회가 또 피해를 입는지, 그런 타격을 입는 지역 사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그 자금이 저스티스 40의 자금이 바로 그 어떤 이 한 동네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아주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이 UN 기후변화 회에서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할지를 얘기했습니다. 이 형평성 관점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대화에서는 약간 정의의 문제가 좀 빠졌습니다. 그 기존의 어떤 환경 인종차별주의가 좀 빠졌습니다. 지금 또 글로벌 사우스라는 지역 미국 사람들이 인도, 아프리카를 얘기를 합니다. 채팅창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또 그 유색민족 또 저소득 그 층에서는요, 우리들은 바로 그 희생 지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소비주의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어컨을 엄청 켜놓습니다. 미국은. 하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뭐 이렇게 에어컨을 마음대로 필 수가 없습니다. 켤 수가 없고요. 또 항상 또 에너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걸 통해서 진정한 기회를 봤습니다. 미국이 어떤 그런 여러 기관과 정부 부처를 또 같이 방문을 해서 그런 환경정책실에서 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 부서에서 저스티스 40를 또 그 실행을 할 수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을 또 다시 방문을 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런 그 위잭에서 나오는 추천 사항을 실행할지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형평성이 있고 또 정의로운지를 또 확인해야 됩니다. 각 주에서. 또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지금 그 투자를 받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에서요. 그리고 또 우리의 지역 사회를 더 강하게 만드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들이 연방 정부로 가서 이런 그 투자와 자원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베벌리 라이츠 박사님을 또 한 그런 환경 정의 단체인데 루이지애나하고 닥터 로버트 블렛은 텍사스 서던 유니버시티 교수님이었습니다. 또 다니엘 윌킨슨 또 그린도어 이니셔티브 미시건주에서인데 저희가 이제 대표단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정의가 중요한 영향을 발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년에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 이걸 강조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 풀뿌리 단체들이 또 공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또 우리가 진정한 그런 그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 또 진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것입니다. Thank you, Rhea. That was really excellent.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한 또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마지막 질문을 한 발표자님께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더나 존스키. 저희는 이해합니다. Pushes change from the ground up. 지금 So, what did you come away from Glasgow? 지금 제26차 유엔 기후 변화회의에서 글로스카에서 뭘 달성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나 먼저 말씀해 주시죠. They feel mixed to me. 저는 좀 Wonderful history that Ramon 라몬이 말씀한 그런 훌륭한 역사는 없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 중립적이었습니다. 그런 미국의 정치적인 순간, 그 미국이 좀 이 위치가 좀 불리했습니다. 이 과거에.
어떤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 참석하는데 카페 가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game plan that fulfilled, quite frankly, on 저희는 President Biden's 그 commitment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환경 정의를 그 연방 정부에서 운영하고자 한다는 게 그것이 상당히 중요했으면 그게 국내외 정책으로 쓰일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저희가 그걸 현 시점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제안을 하지만 was still based on, 우리가 아직도 그 you know, like 기반으로 하는 것은요, 이 그린 워싱과 이제 화석 연료에 대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또한 또 긴급성을 느꼈습니다. 이런 환경 정의 운동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의가 더 커졌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 라몬은 그 낙관주의자인데요. 지금 그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취약한 나라, 가장 취약한 인구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직도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고 자원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데요. 시간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자연도 또 많이 없고요. 제가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요. 새로운 세대들입니다. 신세대는 좀 명확하게 이 환경 문제를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들이 이제 리더가 되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지금 환경 문제를 더 심각하게 다룰 것입니다. 또 지금 선진국들을 본다면요. 선진국들에 대한 그런 그 책임에 대한 인지도도 또 높아졌습니다. 이런 개도국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저희는 어떤 뭐 그 미국의 그런 관점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로서 또 그런 협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뭐 과학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개도국에서도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나라에서 그런 과학적인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올바른 활동 계획을, 행동 계획을 취할 것입니다. 뭐 역량을 구축하고 또 기술을 개발하고 또 자금을 계속 늘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희망을 갖는 이유입니다. 흥미롭게도 제가 이 셔츠가 지금 있는데요. 저는 예, 고집을 아주 피우는 환경론자라는 그런 티셔츠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같이 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알렉스에게 드리겠습니다. 알렉스 계십니까 아직도? Hi. Just checking with you on where should we look at for the biggest, 가장 큰 the largest potential migration 그런 잠재적인 이주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게 아시아겠습니까? 아시아고 아프리카입니까? 기후 변화로 위한 이주. 아프리카가 막 가장 더 민감하고요. 제가 또 말씀은 안 드렸지만 아프리칸 클라이밋 모빌리티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이게 막 시작을 했는데요. 아프리칸 유니온 커미션과 같이 일하고 있고 또 UNDP, 세계은행과 또 다른 유엔 기구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장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들의 이주에 대한 결정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아직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웹사이트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제가 나중에 링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웹사이트가 준비되는 대로요. 또 다른 지역은 물론 아시아죠. 아시아의 수치가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높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라틴계도 중남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겠죠. 미국, 센트럴 아메리카도 그렇습니다. 중미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런 복잡한 요소가 있습니다. 아주 어렵고요. 많은 지역에서 또 분쟁이 있고요. 또 거버넌스가 불량하고요. 또 경제, 사회적인 또 불균형이 너무나 크게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Thank you, Ramon. Thank you, Alex. Thank you, Dana.
알겠습니다. 그 다나, 라몬, 알렉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샌디 지금 그 고집적인 낙관주의자 아주 좋습니다. 그게 또 좋은 헤드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아주 중요한 것을 그 완고한 환경론자 얘기했는데요. 지금 또 현장에서 많은 뛰는 사람들입니다.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저희에게 그런 통찰력을 많이 제공해 주십니다. 저희가 여러분들로부터 항상 여러분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